네, 여러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정보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 특히 신장 조직 검사하고 주요 건강 지표들에 대한 자료들, 연구 논문부터 강의록, 실제 Q&A까지 다양하게 주셨네요. 이걸 통해서 신장 검사하고 건강 상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들 좀 명확하고 재밌게 알아보는 게 목표죠. 네, 맞습니다. 신장이 사실 침묵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겨도 증상이 좀 늦게 나타나서요.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정기 검사나 이 지표들의 의미, 특히 조직 검사에 대해 좀 깊이 얘기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신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진짜 많잖아요. 혈액 걸러주고, 체액 균형 맞추고, 혈압 조절하고, 호르몬도 만들고. 그렇죠. 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신장 상태를 보는 기본 검사가 이제 소변 검사하고 혈액 검사인데요. 소변으로는 단백뇨나 혈뇨 이런 걸 보고요. 혈액 검사로는 크레아티닌 수치를 이용해서 그 사고체 여과율이라고 EGFR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걸로 신장 기능을 대략 짐작하죠. 아, 그 EGFR이요? 네. 젊고 건강하면 보통 120 정도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워요. 근데 어떤 나이든 60 아래로 내려가면 이건 좀 기능 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 EGFR 수치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나오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신호라고요. 하루에 한 300mg 넘어가면 좀 의미 있는 걸로 보고 이게 그냥 신장 문제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위험 신호도 될 수 있다.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요. 이런 기본적인 검사로 좀 부족할 때 더 정확히 알려면 신장 조직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건 어떤 경우에 주로 하게 되나요? 또 방향을 잡으려고 시행하죠. 보통 초음파로 위치 보면서요. 아주 가느다란 바늘로 신장 조직을 정말 조금 일부 떼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초음파 보면서 근데 바늘로 찌른다니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안전한 건가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진짜 흥미로운 연구 결과물이 있었잖아요. 경험 많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실시간 초음파 보면서 한 것보다 오히려 단기간 교육받은 신장내과 의사가 그냥 초음파로 위치만 딱 표시하고 했을 때 심각한 출혈 합병증이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영상의학과 9.8%인데 신장내과는 1.5%. 와,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죠. 연구진들도 왜 그럴까 추정을 했는데 아마도 신장내과 의사가 환자의 좀 더 세부적인 상태, 예를 들면 신장 겉부분, 피질 두께라던가 출혈 위험성 같은 걸 더 잘 아니까요. 그래서 출혈 위험이 더 높은 신장 깊숙한 곳, 그 수질이라고 부르는 부분까지 바늘이 들어가는 걸 더 조심스럽게 피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환자 상태를 더 잘 아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그렇다고 조직 검사 자체가 전혀 위험이 없는 건 아니고요. 신장이라는 장기가 워낙 혈액 공급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출혈 위험이 아예 없다고는 못 말해요. 다른 Q&A 자료에서도 조직 검사하고 나서 피가 좀 고이는 혈종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저절로 흡수된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실제로 수혈을 받거나 시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출혈은 한 1% 내외 그렇게 드문 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 내외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군요. 그럼 결국 신장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결국은 핵심이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지키는 거. 그러니까 EGFR 수치를 유지하고 단백뇨를 줄이고 또 심혈관 합병증을 막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혈압 관리 잘해야 하고요. 목표는 130에 80 미만?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 관리 철저히 하셔야 하고 또 싱겁게 먹는 거 중요하죠. 하루 소금 5에서 6g 미만. 그리고 체중 조절, BMI 25 미만 유지하는 거.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생활 습관 정말 중요하군요. 여기에 약물 치료도 같이 가는 거죠? 자료 보니까 혈압약 중에서도 그냥 혈압만 낮추는 게 아니라 신장 보호 효과가 있는 약들이 있더라고요. 그 AC 억제제나 ARB 계열 약들이 신장 안의 압력을 좀 낮춰서 단백뇨 줄여준다고 하고 맞아요. 그 약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SGLT2 억제제. 이거는 원래 당뇨약인데 당뇨 없어도 신장 보호 효과가 있다면서요? 네, 그게 최근에 아주 중요하게 부각된 약물인데요. 신장에서 당 재흡수를 억제해서 결과적으로 신장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밝혀졌죠. 당뇨 유무와 관계없이요. 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케렌디아 같은 알도스테론 귀랑제나 스파르센탄처럼 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약들도 단백뇨 조절하고 신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관리 전략이 있네요. 오늘 자료들 덕분에 신장 상태 보는 지표들, 특히 조직 검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하고 전반적인 관리법까지 핵심을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 역시 신장은 조용히 나빠질 수 있으니까 정기 검진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EGFR은 기능을 추정하는 값이잖아요. 단백뇨도 사실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미래에 아주 초기에 어쩌면 거의 예방 단계에서 신장 손상을 미리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진단 기술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주 민감한 초기 바이오마커라든지 아니면 훨씬 정밀한 영상 기술 같은 거요. 그런 게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신장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이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